눌렀어요. 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자,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9세기 조선의 상황 알겠습니까? 초반의 상황들 세도정치 기간 맞죠? 세도정치라고 하는 이 기간이 나타났던 조선의 어떤 여러가지 난맥상들 이런 것들을 같이 봤다면 오늘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했던 구체적인 개혁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에 대한 이야기. 배도 고프고 좀 빨리 마쳐야겠다. 맞죠? 비도 오고. 배고프면 뭐 먹으면서 해야 되겠는데, 쌤, 4교시에 수업 있는 게 10반이 유일했거든, 이번 주에. 근데 밥 먹으러 갈 뻔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3교시 마치고 밥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저 온라인 수업 전환됐을 땐 4교시 그대로 해야 되는 걸 초반에 잘 몰랐겠지만, 쌤도 지금 가끔씩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수업 해야 되는 거 까먹고, 밥 먹으러 갈 뻔했었어요, 지금도. 자, 하여튼,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야. 맞죠? 왕이 아버지일 뿐. 그래서 왕이 12살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이제 옹립되다 보니까, 원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자 시절에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들.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왕이 돼야지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복, 12살의 이명복은 아직 왕으로서의 어떤, 물론 흥선대원군이 뭔가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웠겠죠. 자기 원래 이 이명복 고종은 첫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에 원래 첫째 아들이 또 있어요. 이재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걔를 제끼고 둘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흥선대원군 그 선택을 되게 후회합니다. 알겠습니까? 고종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여러분들도 있죠? 있겠지만 이 당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 차라리 이게 권력을 두고 다투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이 이제 다음 시간 할 거야. 이제 18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이제 권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양반들의 반발이 무지무지 심했거든요. 오늘 하게 될 그게 이제 여기 할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을 내려놓게 되지만 나중에 이모군란이라든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아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 정치적 권력 행사가 계속 나타나요. 그게 이제 개혁을 어렵게 만들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고종의 입장에서는 되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흥선대원군이 했던 내정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전부 배웠구나 이렇게 그냥 떠올려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정치개혁이죠. 정치개혁 이 세도정치 63년간 흐트러져 있던 이 정치제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도가들에 의해서 장악된 이 정치 권력을 갖다가 왕권을 중심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들. 그게 이제 정치개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이 엉망이 됐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맞죠? 여기다 적어줬던 국가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재정, 사회개혁적인 이제 사회개혁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 요거는 이게 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거지만 그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그 작업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관련된 상징적인 작업들이 있었어요.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일찍 맞출 수도 있겠다. 아는 거니까 들어보면 아는 거니까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을 거니까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정치개혁 뭐가 있었을까? 자, 이 정치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이 조선 후기 때 가장 권력기관이 뭐였냐면 얘들아, 비변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비변사. 어머나 얘들아, 비변사. 중학교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비변사. 우준씨, 비변사가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비변사가 뭐 하는 기관이었지, 이게? 응? 어디서 나타난 애가? 들어본 적은 있니, 우준아, 이거? 아, 다행이다. 자, 들어본 적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다시 이제 설명해 줄게요. 원래 비변사는 얘들아, 이거는 군사기구야. 알겠습니까? 원래는 군사회의기구. 고려시대 때 중방이 너무 멀리 갔나요? 고려시대 때 중방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군사회의기구라고. 근데 이 군사회의기구가 왜 조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의사결정기구가 되었을까? 군사회의기구가? 조선 후기 때 와서. 조선 전기는 아니었거든요. 조선 전기는 비변사라는 건 그냥 있으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너네한테는 잘 모르는 거지만, 국가 제도 운영상에서 중요한 게 없겠죠. 그렇지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비변사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의정부라고 하는 거였거든, 당연히. 의정부가 중요한 기능을 했었고, 비변사는 그냥 군사적 기구였던 것 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조선 후기 때, 중요해졌냐면, 알다시피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이후에도 또 전쟁이 또 있었죠. 정묘병자호란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단 전란이 있다 보니까 이 군사기구가 중요해졌고, 너네 중학교 때 또 되게 중요하게 외웠던 게 뭐냐면, 조선의 언론기관이라 해가지고 3사, 언론 3사, 기억납니까? KBS, MBC, SBS가 아닙니다. 언론 3사가. 방금 드립친 거예요. 언론 3사가 뭐가 있었니? 언론의 기능을 했던 3사.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기억 안 나요? 안 나나? 다 시험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응? 하동성. 기억나나, 3사? 사관원? 당연히 안 납니다. 나도 이거 너네 입장에서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렇게 너네 한번 옛날에 배운 적이 기억 안 나요? 어렴풋이. 그게 3사라고 불리는 기관이라고 들은 적 있는 것 같죠? 맞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의정부라든가 왕을 갖다가 견제하는 기관이었다니까? 알겠어요? 거기는 하급 관리들이 주로 갔지만, 그렇지만 걔네들은 왕에게 직언을 구하기도 하고, 사관원이죠? 그 다음에 사헌부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 고발하고 했던 거, 사헌부. 홍문관은 뭐니, 홍문관은 학문기관이 되었지만, 왕에게 직언을 구했던, 그런 기관. 그러니까 이게 언론기관의 감시를 받다 보니까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조선 전기 때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비판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이게 너무 TMI인가?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군사기구가 중요해집니다. 전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 가문들이라든가 또는 서인 세력들, 붕당 정치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서인 세력들, 얘네들이 이걸 장악하면서 권력을 다 차지했던 거야. 왕권 강화하려면 뭐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이걸 갖다가. 왕권 강화하려면 없애버려야겠죠. 알겠습니까? 혁파했다는 말은, 뜯어고쳤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축소시키고요. 축소시키고, 원래 회의기구였던 게 뭐였냐면, 얘들아, 원래 회의기구가 뭐였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정부였거든요.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강화시켜요. 어쨌든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지. 이렇게 해야지 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변사는 원래 군사기구다 보니까 나중에 3군부라고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권력을 다 나눠버린 거죠. 지금 검찰개혁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검찰개혁이,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TMI죠? 하여튼 검찰을 지금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중요한 기억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법령의 정비. 정비.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국가 질서의 근본이 되는 통치 질서, 법치잖아. 조선도 왕이 마음대로 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고. 엄연히 전부 다 법치에 근거해서 다스렸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법률, 국가 통치의 어떤 기본이 되는 법전, 이거 기억나야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거라서. 시험 문제 잘 나왔을 건데요, 중학교 때도. 안 나겠죠? 요거 혹시 알고 있니? 정지우 씨 혹시 알고 있을까요? 새마을 운동 하고 계시는. 정지우 씨는 이 조선시대 최고 법전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성종 때 완성이 됐어서요. 원래 세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전. 경국대전라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국대전 같은 게 법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시대에 맞게 계속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왔던 것도 왕권이 제대로 작동할 때, 뭐 대표적인 게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보면 우리 영조, 정조 때잖아요. 법전 새로 막 정비하고 했었잖아. 기억나나? 영조 때 속대전 편찬. 맞죠? 그 다음에 정조 때는 뭐 있었어요? 대전통편 편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전을 갖다가 정비해야 국가 통치의 어떤 질서가 바로 잡힌다. 대전 회통이죠. 대전 회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경국대전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야. 알겠어? 윈도우 업데이트 하듯이, 보안 업데이트 하듯이 시대에 맞게 법전을 계속 만들어가고 개선해 나가는 거죠. 대전회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법전도 정비하셨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도 되게 신경 썼습니다. 국방력 강화.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1863년은 주변국이 전방 큰 변화가 있던 시대였었잖아요. 맞죠? 중국에서는 1, 2차 아편전쟁 통해 가지고 개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물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본격적인 서양과의 대결적인 이야기, 병인양요, 신미양요 얘기할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서양 배들이 조선에 출몰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국 배가 오기도 했었고 이렇게 외국 배가 아예 안 온 것도 아니야. 사실 이양선이 계속해서 출몰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국방력 강화해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세도 정치 63년간 무너져 버렸던 조선의 통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등장하고 고종이 집권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획은 1862년에 임실농민분기거든요. 알겠습니까? 1862년에 농민들이 너무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 조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재정 사회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들아, 자 들어봐. 이거 빨강색으로 좀 봐야 돼. 서원 철폐. 서원이 뭔지 알고 있죠? 얘들아? 서원이 뭡니까? 서원. 안소윤, 서원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서원. 우리 온라인 수업에 또 면밀히 살펴봅시다. 대답도 하고, 이렇게. 안소윤 씨, 서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제일 뭐 하는 데다고? 뭐? 서원이 처음 들어본 데인가요?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러면서 되게 유명한 서원들 많잖아요. 거기 뭐 안 될까요? 교육기관이죠. 알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조선시대 대학교를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서원은 개인이 세운 대학교야. 다시 사립대학이죠. 사립대학.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국가가 세운 학교는 향교라 불렀거든요. 향교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없었고, 조선시대 때 국립대학교에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지. 이건 다 알 건데, 조선에서 만든, 지금의 서울대처럼 국가가 만든 대학교 하나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서울, 한양에 있었던. 맞죠? 그래서 막 성균관 하면서 막 했던 거. 맞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서원이야. 지방에 있었던 게 이 서원이라 불렀다고. 문제는 근데 얘들아, 이걸 왜 없애버렸을까? 철폐라고 하는 말은 없앴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걸 없애버렸을까? 좋은 거 아닌가? 교육관을 놔두는 것 자체가. 얘들아, 왜 이걸 없애버렸지? 흥선대원군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앴겠지.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얘들아, 서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걸 왜? 양반들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해먹었어요. 해먹었어요. 고마워요, 예진아. 어쨌든 대답해주는 거 되게 고마워요. 이게 잘 기억 안 날 테고, 배운 애들도 있고 안 배운 애들도 있을 거야. 이게 쓱 지나가면 잘 이해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맞아. 양반들이 이걸 사립학교라 그랬잖아. 일종의 사립대학이라고.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탈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학교에 다니면, 대학교에 다니면, 서원에 다니면, 양반들이 학교에 다니면, 뭐 전부 다 무상교육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네도 대학교 가려면 등록금 엄청나게 비싸잖아, 지금도. 맞죠? 그럴 거예요. 서울로 가려면 1년에 등록금이 1,000만 원입니다. 몰랐죠?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너네 지금 대학생들 학교 안 나가고 지금 온라인 수업 앉았으니까 정말 돈 아깝다. 자, 진짜로 비싸거든, 지금 사립대학교 가려면. 근데 이때는 학교가 공짜였단 말이야. 전부 다 서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국가에서도 원래는 서원이 그러니까 운영하려면 토지가 필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서원에 딸린 토지가 있었다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걸 운영했던 건데, 당연히 국가는 그래서 거기다 세금을 안 매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겼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 양반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이걸 갖다 악용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수백 개의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학생들이 없으니 학생들이 없으니까 돈 쓸 일이 없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반들은 이 서원을 갖다 그냥 세워놓고 자기 토지를 갖다 거기다 다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탈세의 수단으로 이 서원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여기에다가 모든 토지를 갖다 걸어놓고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서원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부 다 자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흥선대원군 이전에 이 사실을 갖다가 국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얘들아, 흥선대원군이 이게 처음 알았을까요? 그 이전에 뭐 철종, 뭐 헌종, 뭐 이제 뭐 영조 때까지 이걸 이렇게 운영한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국가가 다 알았어요. 문제는 이걸 알고도 개혁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였지. 근데 흥선대원군은 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기하겠지만 흥선대원군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국과 이제 지금 내정이잖아, 맞죠? 우리 외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나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개항이 늦어졌다. 아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는 양반들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막강한 어떤 정책적 추진력. 나는 흥선대원군 이런 면은 존경합니다. 그래서 다른 반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얘가 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니 고종이 집권하고 난 뒤에 정책이 너무 무능했거든요. 사실은 개항하는 과정도 그랬고. 그렇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의 결단력은 하나 알아줘야 됩니다. 양반들이 반대하든 말든 이건 해야 된다. 밀어붙여버렸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47개 서원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립니다. 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이제 철폐해버리고 밀어버리는 이런 스타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양전사업 실시. 양전사업. 이거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건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토지를 측량하는 이유는 딴 거 없죠. 뭐 세금 거들라고. 국가 재정을 지금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토지를 갖다 측량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측량 기구가 있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양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그거예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숨겨놓은 토지를 찾는다. 은전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작업이 바로 양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토지를 개간해놓고 그 토지를 갖다 국가에다 신고 안 하면 어때? 세금 안 내는 거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새로 이제 개간되거나 새로 확보한 토지를 갖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지 국가가 세금을 매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갖다 양전사업이라 불러요.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사업이 뭐냐면 바로 빠밤 중학교 때 이거 시험제 나왔을 텐데 호포제 실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된다는 거. 호포제. 이거 뭘까요? 말이 어렵죠.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는 말이 일단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이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호포라고 하는 거는 호마다 포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거 말도 어렵다. 호. 그러니까 집집마다 포, 군포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군역제도의 개선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군역제도. 우리가 조선 후기 세금제도는 삼정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기억나나요? 삼정. 전정, 군정, 황고. 그 중에 군정이 물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조 때 균역법 실시해서 한번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 중구난방으로 걷어가는 이 문제를 갖다가 1년에 두 필로 딱 정해버린 거. 그게 균역법이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내가 조선시대를 갖다가 다시 해줄 수는 없잖아. 지금 이거 2단원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 선택 과목 방과후 선택한 친구들은 언젠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어쨌든 이 호포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거둘 게 필요한데 결국에는 양반들에게도 뭘 거둔다는 뜻입니까? 군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호포제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까? 호 단위로 거둔다는 뜻이니까. 다시 말하면 호포제 시행 이전에는 군포를 내는 거. 군포는 뭐랬습니까? 군정이 뭐랬어요? 조선 후기 때는 실제로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조선 후기 때 농민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가지고 군대에 실제로 간다 안 간다? 안 갔다. 갔다고요? 안 갔어요. 알겠습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군포였고 1년에 두 필. 알겠습니까? 비단말이 이런 거 두 필 내는 거였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누구만 내는 거였다고? 군포를 내는 거는? 양반은 제외되고 농민들만 내는 걸로 돼 있었다고. 근데 왜 양반들은 군포를 내는 게 돼서 제외됐을까? 양반들 왜 군포를 안 냈지? 안 내고 있었지? 명분은 이거야. 명분은 양반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군대를 면제시켜 준 거라고. 자, 다시 말하면 서원에 등록되고 양반들은 다 서원에 등록될 수 있었어요. 너네같이 아니죠. 일반 평민들은 서원에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양반들만 서원에 등록이 가능했다고. 그래서 양반들은 서원에 등록이 되면 군포도 면제되는 그런 거였다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이미 얘들아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있잖아 양반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너네 들어봤을 거야. 해서 막 신분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고. 양반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근데 군포를 내는 대상에서 줄어들고, 오케이? 양반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양반들도 이제 세금 내라. 군포. 그게 호포제입니다. 양반도 좋아했겠니 싫어했겠니? 양반들은 되게 싫어하는 정책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평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쉽지 않았던 거라고 진짜. 영조도 못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조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결국 균역법으로 절충을 본 건데 결국 대원군이 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사창제라고 하는 건데 사창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창제는 이 둘 다 사실은 있잖아. 임술농민봉기 시절에 농민들이 가장 힘들다고 했던 거 뭐가 있었니? 군포, 군정이죠, 군정. 그 다음에 이거는 황국제도. 얘들아, 황국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 거거든. 알겠습니까? 일어난 건데 이거 전부 다 개혁하려는 작업이야. 군정이죠, 군정. 이것도 군정에 대한 개혁이 호포제 시행이었고, 그 다음에 황국제도가 되게 문제가 많아서 이걸 개혁하려고 했던 게 사창제야. 황국제도가 뭔지 너네 기억나야 되는데 안 나겠죠? 안 나겠죠? 설명해 줄게요. 환국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지난주에 설명해 주고 계속 이제 다른 반도 속 계속 하니까 설명했나 이거? 안 했나? 맞아요.
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맞아요. 이건 원래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이 황국제도는 세금이 아니라 원래는 농민 구휼 제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때는 곡식도 없고 막 식량이 부족하잖아, 맞지? 그거를 갖다가 국가가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면은 빌려줬다가, 맞죠? 먹고 살라고 빌려줬다가 가을 되면은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면 곡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이제 조금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받는 제도가 이 황국제도입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이렇게 운영하는 건 더 좋은 거라고. 근데 이게 지방에서 탐관오리, 그러니까 부정부패 찌든 매간매직을 해가지고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관들은 이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있잖아. 강제로 막 빌려가지고 이자 받고. 하여튼 운영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황국제도가, 알겠습니까? 이거 막 필요 없는데 막 빌려가라 그러고 막,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황국제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결국엔 이걸 갖다가 알겠다. 그럼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게. 너네 마을 단위로 그냥 창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운영하세요. 한 게 사창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료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부정부패. 그냥 마을 단위로 쉽게 얘기하면 담임쌤이 돈을 걷어가지고 너네 돈 빌려주고 막 이자 받고 막 하다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알겠습니까? 담임쌤이 막 띵땅 치고 이자 막 받아내고 돈 막 빌려주고 이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하지 말고 반장이나 실장이나 총무 통해 가지고 학급비 걷어서 너네끼리 운영하세요. 창고를,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사창제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창고는 필요한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재정 사회적 개혁도 이루셨던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셨어요.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난다고 해줘요. 알겠습니까? 또다시 리바이벌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우, 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더 할까? 다음 주제까지? 자, 왕권 강화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게 전부 다 국가를 개혁하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좀 더 상징적인 거야. 이거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아닌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같기도 하고, 국가의 권위를 세운다는 문제는 당연히 뭔가 좋은 정치를 하면 국가가 당연히 권위가 서겠죠. 근데 이건 좀 일시적인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뭔가 보여줘야지 왕에 대한 권위, 국가에 대한 권위가 만들어지는데 뭔가 좀 상징적인 걸 딱 드러내놓으면은 뭔가 국가가 바로 선 느낌이 들고 바로 맞죠? 그런 것처럼 이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궁궐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경복궁 중건사업, 중건 사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화면 밖으로 자꾸 나갑니다. 쌤이 이제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안녕. 자, 나가는데 경복궁 중건 사업은 너네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냥 큰 사업이었나 싶기도 하지만 진짜로 이걸 이제 쌤도 이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니까 쌤 잠깐 나의 자랑을 하자면 쌤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비록 인턴이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잖니.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너네 우리나라 그 문화재가 뭐 별로 없는 나라 같지만 식민지 지배당해가지고 우리 문화재 뭐 있어? 다 부서지고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오히려 문화재가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고. 오케이? 대형 박물관 뭐 영국,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여기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나름대로 유물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 나라들보다. 오케이? 그걸 둘째치고 경복궁은 너네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 건물 자체가 커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큰 빌딩들이 막 들어서 있고 뭐 롯데타워까지 만드는 이 판국에 경복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너네 경복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건물이에요. 뭐냐면 경복궁에 들어가 있는 기둥 하나가 얘들아 전부 다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라고. 이런 나무